네, 일단은 오늘 발표할 논문은 스테레오 INR 크로스 뷰 지오메트리 컨시스턴트 스테레오 슈퍼 레졸루션 with implicit neural representation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일단 뭐 간단하지만 제가 일단 지금 어쨌든 양안 생성 관련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 업스케일링 쪽에서는 뭐 양안을 고려한 방법을 사용 중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위해서 이제 어떤 선행 연구가 있나 좀 탐색을 하다가 이 양안 고려한 업스케일링 방식 중에 이게 되게 최근 거더라고요. 2025년 거라서. 물론 아카이브만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서 이걸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포인터로 바꿀게요. 됐다. 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일단 양안 스테레오 비주얼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D 리컨스트럭션이나 아니면 자율주행 등에서 이제 뭐 뎁스를 추정하거나 아니면 장면을 재구성할 때 되게 필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고해상도로 취득하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기존에 연구되었던 스테레오 슈퍼 레졸루션 방식은 대부분 이제 배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픽스드 스케일 업스케일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그러니까 두 배면 두 배고 네 배면 네 배지 막 여섯 배가 되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왜냐면 일단 모델 구조 자체가 이미 그렇게 정해 짜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배율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각 이제 약간 국소적으로 그쪽 부분을 업스케일링 하는 데는 뭐 집중을 하긴 하는데 뭐 전체적으로 어떤 맥락이나 뭐 글로벌한 정보까지는 반영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런 방식들이 이제 뭐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이나 픽셀 시프팅 같은 방식을 셔플링 같은 방식을 쓴다고 하는데 사실 이 두 방법은 뭐 여러분들도 잘 모를 것 같고 저도 잘 모를 것 같으니까 그냥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트랜스포즈 컨볼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CS231 강의를 열심히 수강하셨으면 한 번쯤 접해보셨을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제 컨볼루션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이미지의 픽셀당 그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인 커널을 이렇게 옮겨가면서 도장 찍듯이 빵빵빵 찍잖아요. 그럼 이제 피처 맵이 나오죠. 그게 이제 기존의 컨볼루션인데 이걸 역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이고 이제 반대로 어떤 이런 피처 맵에서 시작을 해서 커널을 찍습니다. 그러면 커널이 이제 요 바깥의 부분도 찍힐 거 아니에요? 그 부분도 정보가 생기겠죠. 그런 식으로 찍어서 이제 이미지를 더 크게 만드는 연산이 이제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겹치는 영역이 생기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덧셈 처리, 뭐 이런 처리를 진행해서 하는 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더 큰 영역을 얻어내는 전통적인 스케일링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픽셀 셔플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6년에 트위터에서 공개한 논문에서 나왔던 방식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딥 레이어를 보면은 보통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피처맵이 채널이 엄청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채널 정보들을 적절히 이렇게 잘 배열을 해서 지금 이 그림을 보면 뭐 좋은 그림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9개 채널인 아닌가? 뭐 아무튼 9개 채널이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뭐 첫 번째 채널은 넌 아래로 가고 두 번째 채널은 뭐 위에 오고 이렇게 해서 알아서 내가 임의로 배열을 하는 겁니다. 채널들을. 그래서 더 큰 이미지를 만들게끔.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면 이제 뭐 이 9개 채널에서 이제 이렇게 되면 한 개의 채널이 되겠죠. 대신에 이제 사이즈는 그만큼 커지게 되고. 뭐 이렇게 안 하고 다르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0번째, 네 번째, 뭐 여덟 번째는 하나로 또 묶고 뭐 1, 뭐 5, 뭐 그렇게 묶어서 하면은 뭐 채널은 4분의 1로 줄어들겠지만 사이즈가 이제 두 배씩 되겠죠. 그렇죠? 뭐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방식들이 이 논문에서는 쓰이진 않는데 그 용어들이 이제 가끔씩 가다 보일 수도 있으니까 알아만 놓자 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아무튼 이 논문에서 쓸 업스케일링 기법은 이제 ASSR이라는 이제 기법의 일종입니다. 이 기법은 이제 하나의 모델이 이제 다수의 해상도로 업스케일링 가능하게끔 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그 방식 중에서도 이제 본 연구는 이제 INR이라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이 INR 방식은 되게 이제 최근에 나온 연구들 중에서도 뭐 이미지 업스케일링, 비디오 업스케일링에서 자주 이제 좀 내가 자유롭게 업스케일링 하고 싶다 하면 쓰이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이 방식은 이제 좀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이 INR을 쓰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이제 기존 방식보다 과정에서 더 많은 영역을 참고해서 업스케일링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한 정보를 잘 담아낸다는 얘기죠. 업스케일링 할 때. 그래서 잠깐 이 결과물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미지를 보면은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위에 있는 요 초록색 이미지를 업스케일링 하는 데 있어서 요 빨간색 픽셀들을 다 사용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왼쪽은 이제 전통적인 픽셀 셔플 방식인데 오른쪽은 이제 그 해당 논문에서 제시된 방식이죠. 그만큼 이제 INR 방식을 도입했을 때 더 이제 넓은 영역이 그 부분에 이 조그만 영역 업스케일링 하는데도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근데 이런 스테레오 모델을 구축하려고 하면은 또 현실적인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스테레오 모델은 당연히 스테레오 데이터로 학습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이런 스테레오 데이터는 구하기가 어렵고
정작 구에서 학습을 시켜도 퀄리티 저하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스테레오 모델들 말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싱글 이미지 슈퍼 레졸루션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미지넷 이런 되게 좋은 데이터셋을 쓰거든요. 되게 부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착안을 해서 몇몇 이제 스테레오 선행 연구들은 이그 소타 SISR 그러니까 싱글 이미지를 파인 튜닝하는 방식으로 해서 뭐 선행 지식을 참고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도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 하면서 이제 약간 언지를 주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인트로덕션은 마무리하고 릴리트 워크 뭐 논문들이 좀 있긴 한데 이후에도 제가 계속 짤짤하게 설명할 거라서 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짚고 넘어갈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논문에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막 INR을 사용할 거다. 우리가 뭐 코디네이트 투 컬러 매핑 할 거다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이 INR 자체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런 건데 우리가 이제 이 INR이라는 개념이 언뜻 보면 되게 낯설어 보이지만 사실 이거를 3D에서 적용한 되게 유명한 사례가 있거든요. 뭐 너프입니다. 이게 너프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네트워크에다 학습을 하긴 하는데 이 네트워크가 나오는 결과물이 막 어떤 메쉬도 아니고 뭐 SDF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포인트 클라우드 아니고 그냥 그저 나는 이런 식으로 공간에 있는 XYZ 좌표랑 내가 어디서 볼 건지를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그냥 대충 나한테 색깔을 만들어 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임플리시트하게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레프레젠팅 한다고 해서 이제 INR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건 3D의 이제 INR 사례 중에 이제 너프 얘기였고 이걸 이제 이미지 도메인으로 확장한 연구도 있는데 이제 그게 LIIF라는 연구이거든요. 이제 약자는 이제 이렇게 되고 요 LIIF 방식을 이제 수식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CNN 같은 걸 통과시켜서 나온 어떤 이미지 뭐 레이턴트 그런 걸 Z라고 했을 때 내가 이미지 내에서 뭐 원하는 좌표인 X가 있으면은 그거를 이 두 정보를 이 FZ라는 모델에 넘겼을 때 이제 내가 원하는 위치의 색상을 찾아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하늘 이미지 레이턴트로 잘 표현해서 이쪽 위에 점 찍어놓고 여기 있는 색깔 줘봐 그러면 뭐 파란색 주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좌표 X에 사실은 연속적인 값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은 뭐 하늘이고 2는 옆에 있는 구름인데 1.5를 내놔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중간 값을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 고해상도 이미지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 주어진 이 Z라는 레이턴트는 사실은 여전히 픽셀 같은 걸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약간 뭐 왜냐면 하이트가 있고 엄연히 위드가 있는 어떤 그 크기가 고정된 아이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불연속한 정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처럼 야 XQ의 값에 대한 정보를 줘라고 했을 때 사실 거기 맞는 레이턴트가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위치에는. 그러니까 뭐 이 주변의 걸 잘 참고를 해야겠죠. 그럴 때는 이제 일단은 가장 가까운 레이턴트 정보를 참고하는 게 일단 가장 현실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구현 자체는 뭐 이렇게 가장 가까운 레이턴트 정보를 참고하게끔 이렇게 구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Z 이제 이 스타가 이제 이 내가 주어진 정보가 가장 가까운 레이턴트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Z11이겠죠. 그 이 뒤에 있는 정보는 이제 위에 거 위치 정보랑 똑같은 건데 XQ는 현재 위치고 이제 V 스타는 그 가장 가까운 레이턴트의 위치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가장 가까운 레이턴트랑 가장 가까운 레이턴트의 위치랑 내 위치 뺀 거, 대충 그 정도 해서 모델에 주면 이제 뭐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제 이 논문에서는 사실 그렇게 하면 주변 정보를 너무 참고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가장 가까운 거를 딱 집었으면은 그 주변에 있는 9개를 뭐 다 컨캐티네이트를 해서 그걸 쓰자라고 하는 뭐 어떤 피처 언폴딩 기술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그냥 이런 식으로 이쪽을 집었으면은 주변 4개의 합을 어떤 뭐 웨이티드 보트 형식으로 해서 뭐 잘 이렇게 적용을 해서 확장을 하자라고 하는 어떤 구현도 했다고 이제 논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건 이제 LIF 얘기고 아무튼 이제 비슷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이제 이 INR 얘기를 드린 걸 기억한 상태로 이제 스테레오 INR 얘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어떤 저해상도 이미지를 넣고 그다음에 그걸 고해상도 이미지로 뽑아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게 가능한 방법은 어 이제 이런 식으로 저해상도 이미지가 주어졌죠. 로 레졸루션이 이렇게 레프트 라이트 쌍이 주어졌으면은 그거를 이제 어떤 인코더를 통해서 이제 피처를 뽑아내고 그렇게 해서 뽑아낸 피처랑 그렇게 해서 피처를 뽑아낸 다음에 그걸 어떤 업샘플링 모듈인 F에다 넣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미지를 뽑아내는 과정이 이제 이수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건 INR 방식이기 때문에 바로 이미지가 그냥 뿅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X라는 좌표를 줘서 이 좌표에 있는 색이 뭘까라는 걸 이렇게 일일이 집어나가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임플리시트하게 진행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냥 INR 빼고 그냥 생각하시면은 피처를 뽑고 그걸 업샘플링 한다 이렇게만 봐주셔도 돼요, 일단은. 그래서 일단 아키텍처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미지 쌍을 주고 이 앞부분에서 이제 신나게 그 인코딩을 하고 거기서 이제 얻어낸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얘가 이제 업샘플링하는 모듈이라서 그렇게 업샘플링하면은 이미지가 이제 업스케일 돼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앞부분이 피처 추출 과정인데 이게 바로 다음 세션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추출된 피처를 업샘플링하는 게 그 다음 세션에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앞부분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논문에 이 내용이 안 나와요. 이게 그 설명 방식이 이 HAT의 방식을 사용했다라고 그냥 하고 거기서 어떻게 계산됐는지만 서술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논문이 이거까지 넣으려면 너무 길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이제 이 선행 연구이자 이 아키텍처의 근간이 되는 HAT 연구를 좀 봐야 됩니다. 이 HAT는 이제 Activating More Pixels in Image Super Resolution Transformer라는 그 논문에서 고안한 이건 사실 양한 이미지는 아니고 그냥 단한 이미지 업스케일링 아키텍처긴 한데 꽤 유명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뭐 자세히 설명 안 하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구조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HAT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사실 거의 비슷해요. 왜냐면 이미지 넣고 피처 뽑아서 그걸 업샘플링 하겠다 이건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까 저희가 봤던 픽셀 셔플이 쓰인 걸 볼 수가 있죠. 업샘플링에서. 그러니까 얘는 이제 미루어 짐작컨대 얘는 알비트레리한 어떤 스케일링은 안 될 거라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아무튼 간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 모듈들을 설명할 건데 조금 약간 마트로시카 같은 느낌일 수 있는데 좀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RHAG 모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안을 까보면 HAB 블럭들이랑 OCAB 블럭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HAB 블럭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그리고 OCAB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근데 이 두 아키텍처가 사실 되게 비슷하게 보이긴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스윈 트랜스포머라고 이제 그 되게 유명한 업스케일링 아키텍처가 있어요. 근데 그거랑 되게 유사하게 생겼거든요. 지금 딱 보면은. 그렇죠? 비슷하게 생겼는데 근데 이제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 OCA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부분이 이제 OCA라고 하는 어떤 윈도우 셀프 어텐션 모듈이 대신 들어가 있고요. HA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이쪽은 가만히 놔둔 채로 옆에 이제 평행하게 어떤 CAB라는 모듈이 따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이 CAB는 또 뭐냐면 CAB는 또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채널 어텐션 블럭. 근데 이건 특이한 게 이름은 어텐션인데 어텐션 블럭이 전혀 없거든요, 안에. 그래서 이게 뭔가 싶었는데 여기서 쓰이는 채널 어텐션은 그 어텐션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그 어텐션에서 all you need 어텐션이 아니고 그냥 2018년에 논문에서 해당 모듈을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집중을 잘하나 봐요, 어떤 피처에. 그래서 이 녀석의 역할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뒤에 이어지는 트랜스포머도 많고 컨버전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연산 코스트가 되게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걸 줄이기 위해서 뭐 채널 스퀴징도 해주고 그래서 좀 주요 피처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모듈이라고 합니다. CAB는. 자, 아무튼 이 마티로시카에서 좀 나와서 다시 이제 스테레오 마이너로 돌아오면은 그럼 이제 여기서 딱 볼 수 있죠. 우리가 아까 HAT에서 봤던 이 RHAG 블록이 이쪽에 이제 딱딱딱딱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뭔가 어댑터들이 좀 붙었네요. 그렇죠? 이제 아마 그거를 이 논문에서 설명할 거라고 대충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선 이 어댑터들은 당연히 이제 이 모듈 자체가 아까 말했지만 단한 이미지 업스케일링 모듈이니까 이런 양한 처리나 이런 심지어 이런 가변적인 크기 처리에 전혀 적합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넣은 거고 일단 첫 번째, 이 스테레오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좌우 이미지에 대한 크로스 어텐션을 수행해서 양한 정보 교환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NAFS, NAF SSR이라는 이제 어떤 양한 업스케일링 선행 연구에서 참고한 어떤 디자인인데, 거기도 이제 이런 모듈이 있거든요. 스캔 모듈이라고 스테레오 크로스 어텐션 모듈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똑같이 생겼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고. 이게 전 처음에 보고 이게 어딜 봐서 어텐션인가 싶었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냥 리니어 넣어서 퀄이랑 키밸류 뽑고 그다음에 이쪽은 한편 이제 이쪽에서는 한쪽을 전치시켜가지고 곱하니까 그 쿼리 키들 이게 크로스해서 곱하는 거라서 사실상 크로스 어텐션이 구현된 거는 맞습니다 이쪽에서. 그래서 그냥 그런 녀석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스테레오 어댑터 봤고 스페이셜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얘는 특이하게 보면은 그 모듈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의 역할은 이제 피처 차원을 지금 여기 이제 그 그림이 있는데 피처 차원을 한번 줄였다가 다시 복원하는 어떤 모듈입니다. 근데 좀 답답한 게 좀 명확한 역할을 논문에서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추정해 보자면은 어쨌든 스페이셜한 정보를 넣는다는 거는 어떤 글로벌한 정보를 넣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중요한 피처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차원 압축을 해서 다시 복원하면은 중요한 피처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좀 중요한 피처를 최대한 살리는 어떤 모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설명에서는 이 RHAG 모듈 안에 있는 어텐션 모듈에 얘가 임베딩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어텐션 모듈이라고 하면은 요 위에 건 제가 아까 어텐션이 아니라고 했죠. 이거 요 밑에 거거든요. 여기에 있으니까 한 요쯤에 이제 임베딩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위치는 선행 연구인 ASTEISR의 그림을 참고하면은 대충 한 요 정도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정도쯤에 배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방금 제가 AST, ISR이라는 뜬금없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 이제 릴레이티드 워크에 있는 연구라서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면은 이런 프레임워크거든요. 근데 방금 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은 이제 양안이긴 한데 이제 여기 뭐 스케일 그건 없고 이제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픽셀 셔플도 썼고 그런 것들. 그래서 알비텔 그 가변 스케일링이 안 됩니다. 얘도 똑같이. 그래서 스페이셜 어댑터 얘기가 나와서 잠깐 얘도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스케일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이런 식으로 생겼고 그 제가 아까 채널 어텐션 블럭 설명했잖아요. 요거. 그래서 논문에서는 얘랑 비슷한 식으로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디가 똑같은지 전혀 모르겠는데 전혀 연관성이 없거든요. 근데 비슷하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논문의 수식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요 스케일 값을 MLP에 통과시키고 거기서 나온 값을 이제 여기서 나온 레이어 놈이랑 이게 엘리멘트가 있어 렸나 아무튼 이걸 처리해서 이제 들어온 거랑 레지dual하게 더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있으니까 이제 이 모듈은 내가 이제 몇 배 확장시켰는지를 인풋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확대 관련한 정보에 대응할 수 있어서 이 제너럴라이제이션 캐패시티가 높아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피처 추출 쪽은 다 끝났습니다. 요 녀석만 보면 돼요. 이제 요 녀석. 아, 근데 그 전에 그 얘가 쉘로우 익스트랙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안 했는데 이게 논문에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HAT 보니까 있었는데 이게 무슨 프리트레인드 모듈인 줄 알고 저는 처음에 아 뭔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단일 컨볼루션 레이어라고 합니다. 되게 간단한 익스트랙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열심히 피처를 뽑았고 이제 업스케일링 할 차례입니다. 업스케일링은 이 DGASU, Disparity Guided Arbitrary Scale Sampler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이 과정에서는 우선은 그 소타 디스페리티 측정기, 그러니까 그 양안의 디스페리티 측정기를 사용을 해서 그 좌우 이미지의 디스페리티를 추정을 합니다. 수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디스페리티 측정이 이제 이때 디스페리티 측정에 사용되는 모델은 이제 뒤에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이 나오긴 하지만 스파이넷이라고 해서 그냥 옵티컬 플로우 기반의 추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디스페리티도 구하고 그걸 추정을 했으면은 앞서 구한 레이턴트를 이 추정된 디스페리티를 사용해서 이제 각각 워핑을 하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수식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워핑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리니얼 커널 사용하는 그냥 기본적인 워핑 방식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서 살짝 흥이 깨졌는데 그 약간 스테레오 디퓨전이 생각나서 그 약간 레이턴드 미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워핑한다고 해서 조금 흥이 깨졌는데 아무튼 여기까지 준비가 됐으면은 이제 DJAS 모듈에 이제 요 인풋이 이제 준비가 완료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뒤쪽의 처리에 대해서 이제 봐야 되는데 그 크로스 어텐션이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나오는 이유는 그 스테레오 특성상 이제 내가 안 보이는 영역에 대해서는 상대 뷰를 좀 참고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쪽에 정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이쪽이랑 텍스처가 조금씩 안 맞는다던가 아니면은 뭐그 시차 때문에 약간 보이는 게 다르다던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처리들을 위해서 크로스 어텐션 처리를 했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바로 하나씩 뜯어보죠. 근데 가장 앞에 있는 이 디스페리티 가이디드 리파인먼트 이 부분은 내부를 보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크로스 어텐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수식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써놨는데 그냥 기본적인 거죠. 그냥 리니어 웨이트 써가지고 쿼리키 밸류 구하는 거. 그래서 이제 어텐션 처리 끝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피처들이 이것도 이제 흔히 보던 식인데 피처들이 계산이 됩니다. 아마 위치는 제가 봤을 때는 이쪽인 것 같아요. 쿼리키 처리하고 이 밸류까지 곱해서 아마 이쯤에서 이제 피처들이 정해지겠죠. 이쪽이랑 이쪽. 그다음에 이제 이게 여기 뒤에 있는 큰 SE 모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SE 모듈은 이제 스퀴즈 앤 익사이테이션 방식이랑 비슷하게 한다고 해서 이제 이름이 이렇게 붙었는데 그럼 이 스퀴즈 앤 익사이테이션은 또 뭐냐? 이거는 이제 또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2017년에 이미지넷 챌린지에 나왔던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서 CNN 같은 걸 사용해서 구한 어떤 피처가 있을 때 그 피처에서 글로벌 레버리지 풀링을 통해서 주요 이제 채널당 주요 피처만 이렇게 쭉 짜냅니다. 지금 1 바이 1 바이 1 됐잖아요. 주요 피처만 짜낸 다음에 그 정보들끼리 연관성을 파악을 하는 익사이테이션을 거치고 다시 이제 원본이랑 레지듀얼하게 연결해주는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채널당 주요한 피처가 이쪽에서 이제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얘가 주요한 피처를 좀 더 살리는 쪽으로 뭐 피처가 아마 잘 조정이 됐을 겁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크로스 어텐션이랑 SE 모듈을 거쳐서 이제 여기 뒤에 보이는 S 틸다 좌우가 나오게 되고 이걸 수식적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수식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보면은 여기 있는 엘리멘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 사실 제가 봤을 때 요 놈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근데 보면 시그모이드는 뭐 여기 위에서 온 거니까 오케이인데 요 밑에 들어온 애가 FL이 아니라 컨볼루션 FL이거든요. 근데 이제 왜 FL로 썼는지는 잘 의문이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썸은 맞는 것 같아요. 썸은 요 최종적으로 뒤쪽에 보면은 레지듀얼하게 원본까지 이렇게 더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 맞는데 이 부분이 좀 의아하다라는 거.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양한 디스패리티 정보가 잘 녹아 있는 제트 틸다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INR 업스케일링의 핵심인 이제 이 MLP 네트워크가 이제 마지막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최종 생성되는 이미지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아까 그 FIIP인가? 그 거기서 이제 설명했던 내용을 잘 떠올려 보시면은 요 제트틸다 에스테르스크 요 녀석은 이제 그 내가 현재 위치를 지정했을 때 걔랑 가장 가까웠던 레이턴트 지점 그리고 이제 X는 내가 하고 싶은 좌표 이제 X 별은 이제 그 가장 가까운 레이턴트의 좌표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아까 그 이미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여기 셀프 어텐션이 있는데 원래는 그냥 여기서 바로 MLP를 연결한 다음에 딱 이렇게 색깔을 뽑아내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너무 이제 약간 로우 프리퀀시만 집중하는 경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포지셔널 인코딩도 추가해서 좀 더 하이 프리퀀시하게 만들려고 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 추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행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셀프 어텐션을 잔뜩 붙였대요. 근데 여기서는 좌우에 좀 더 교환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셀프 이렇게 붙이지 않고 셀프 크로스 이런 식으로 붙인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MLP는 최종적으로 어떤 색상을 추정해 주게 되고 그 추정한 결과랑 인풋을 바이큐빅하게 업샘플링해서 나온 결과를 합쳐서 이제 최종 고해상도 이미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수식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네요. 요건 아까 이제 저희가 봤던 그 색깔 추정하는 그거죠. 근데 여기 이제 그 람다가 하나 붙는데 얘는 포지셔널 인코딩 했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네, 이제 메소드가 정말 길었는데 끝났고요. 이제 늘 그랬듯이 익스페리먼트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이제 미들버리, 플리커 2024 데이터셋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인풋으로는 64 by 96 패치를 넣었다고 해요. 이게 학습할 때는 그 이미지 데이터셋이 있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셋에서 일단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1에서 4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사용해서 이 R을 먼저 샘플링을 합니다. 만약에 배치 사이즈가 다양하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샘플링을 다양하게 한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그 패치가 있을 때 걔를 어떻게 다운 샘플링해도 어쨌든 64 바이 96이라는 걸 확보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해서 인풋은 무조건 64 바이 96으로 하고 이제 나오는 결과물은 내가 확보한 그 패치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어 인풋과 이제 정답 데이터를 확보한다고 합니다. 그 이제 그런 트레스 확보는 아까 이제 이게 INR 방식이기 때문에 그 쿨디트 RGB 페어가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트레스는 어쨌든 정답 픽셀이니까 정답 픽셀들의 위치가 이제 좌표가 될 거고 거기에 맞는 값이 이제 색깔이 됩니다. 그럼 그 쌍으로 잘 기록해 놓으면 이제 그런 트루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제 퀀티티티브랑 이제 퀄리티티브인데 우선은 일단 그 양적 결과부터 보면은 일단 현재 방식이 이제 그 아무튼 가변 업스케일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가변 업스케일링 방식들이랑 비교를 해서 4배 이상의 확장을 하는 이제 아웃스케일 비교법을 일단 먼저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아웃스케일 비교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픽스 스케일 모델들을 학습 데이터 내의 확장 범위에서 결과물에서 비교하는 인스케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웃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요 방식들 얘네가 다 이제 똑같은 INR 그 임플리시트 뉴럴 레프레젠테이션 방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 방식들을 이제 스테레오 이미지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재학습을 한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다만 이제 여기서는 그 PSNR이랑 LPIPS라는 두 개의 매트릭을 사용을 했는데, 그 보통 이제 뒤에서는 디스페리티 계산도 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막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배, 네 배뿐만 아니라 뭐 여섯 배, 30배 뭐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정보가 많이 어긋나서 디스패리티를 구하는 게 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PSN이랑 LPIPS만 했다고 하고 결과는 이렇습니다. 네, 가장 우수한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고 뒤에 보면 정말 고해상도인 업스케일링도 잘 수행을 하는 모습이죠. 그 인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픽스드 스케일 스플 레졸루션 방식들인 이 방식들이랑 비교를 한다고 하고, 여기서는 이제 매트릭에서 PSNR, S사인 그리고 스코어라는 거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 스코어는 좀 생소했는데 저도 이게 그 나이타이어 2023 스테레오 업스케일링 챌린지에서 이 매트릭을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스테레오 컨시스턴시를 측정하는 매트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SR은 이제 나온 그 슈퍼 레저레이션 한 결과고 HR은 이제 원래 고해상도 이미지, 그러니까 뭐 그라운드 트루스 같은 거겠죠. 그럼 그 두 개를 그러니까 P는 이제 LPIPS입니다. LPIPS도 쓰고, 그다음에 L은 이제 그 MA, 그러니까 그 민 앱솔루트 에러인데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민 앱솔루트 에러 안에 들어가는 두 개의 비교구는 이미지가 아니라 디스페리티죠. 이 디스페리티 추정할 때는 이제 뭐 레프트 스테레오 같은 이제 그런 모델들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물은 또 이렇습니다. 보면 되게 우수하죠. 자, 그리고 이제 질적 결과물인데 이렇습니다. 이런 식이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뭐잘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그 나온 결과물을 한번 다시 레프트 스테레오에 태워가지고 디스패리티가 얼마나 잘 됐는지 한번 봤는데 꽤나 준수한 결과물을 보여준 것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에블레이션 스터디 결과도 있습니다. 아까 인코더에 뭐 세 가지 어댑터를 끼워 넣었다고 했는데 걔는 하나씩 빼면 어떻게 되나 했는데 셋 다 넣은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업샘플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그 DJS라는 그 INR 방식을 사용했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픽셀 셔플 방식을 썼을 때 어떨까 봤는데 뭐 자기네 방식이 더 좋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중간에 셀프 그 MLP 앞에 셀프랑 크로스를 넣었는데 셀프를 다른 논문들처럼 넣으면 어떨까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셀프 크로스 조합이 더 좋다 이런 식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컨클루전입니다. 일단 이 논문에서는 양한 뷰의 정보를 유지하면서 이미지 퀄리티를 개선하는 스테레오 INR을 제안을 했고요. 그 스테레오 INR은 이제 디스페리티 가이디드 업샘플링 방식이랑 INR을 결합을 하였으며 이제 세 가지 이제 모듈을 RHAG 모듈에 결합을 해서 이제 크로스 그 뷰 인포메이션을 유지를 잘했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